네,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언행도 후폭풍의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금리 동결로 이어졌는데요.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, 실장님.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? 10.15 대책이 나오고요. 첫 번째 주간 부동산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.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.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네요. 한 주 동안에. 이게 집계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오름폭이라고요. 네, 그러니까 0.5%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직전 주에는 그거보다 약간 높은 0.54%인데 그거는 이제 추석 연휴가 껴서 2주 단위의 0.54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0.2 정도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한 이후 뭐 상당히 가장 높은 그런 거고 이게 자꾸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 때 상황이 자꾸 데자뷰가 규제를 그때도 한 20건 넘게 규제를 그렇죠. 했는데도 규제를 할 때마다 계속 오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규제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 지역 면면을 좀 살펴보니까 특히 서울 한강변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특히 이 지역은 원래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또 특히 수요가 몰렸네요. 네, 서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사실상 강남 3구인데 거기는 다중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렇죠. 예.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눈을 돌리는 데가 성동구, 광진구, 강동구 거의 주간 단위로 1% 이상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강 벨트 또 서울 쪽에서도 보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구들 중에서는 가장 오히려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저 3구가 우리 주택을 실수요하려는 사람들이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. 말씀하셨던 서울의 주간 상승률 0.5%, 이거를 연복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28%가 나오고요. 광진 1.29%, 이걸 계산해 보니까 90%가 나옵니다. 어마어마한 오름폭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은 이렇고요. 경기 지역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. 풍선 효과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.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역시 경기 지역에 가장 앞에서 달리는 지역은 이제 분당이고요. 주간 한 주에 1.8%라는 거는 상당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지역은 주택 가격이 상당히 고가니까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대신 이제 서울을 약간 좀 벗어나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,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가장 앞에 있는 어떤 대장 지역이라고 할까요? 역시 분당 지역이 근데 예전에도 그랬거든요. 서울 지역에 어떤 부동산 오름세가 좀 주춤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당으로 넘어가고 또 주변 지역으로 몰리고 이런 풍선 효과는 이제 규제가 나올 때부터 지난 6.27 대책 때부터도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수도권과 경기 지역의 규제 직전의 매수 현상이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 통계가 발표되는데 이게 10.15 규제 정책이 반영되고 나서의 그런 영향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? 네, 역시 과거의 시나리오 보면 이렇게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오면 거래량도 확 떨어지고 가격도 주춤거립니다. 당연한 거고요. 다만 이제 과거의 또 시나리오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춤거리다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옥죄었네. 이게 잘못하면은 금융시장도 좀 불안하고 국민들의 좀 불만도 많아지고 건설 투자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규제를 살짝 푸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. 그때 급등합니다. 네, 그게 사실은 이 주춤하면서 성장률이 가격 증가율이 억눌렸던 거 이상으로 뛰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말 조심히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한 이론과 가설 또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접근했다가는 정말 오히려 불장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. 매주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값 동향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,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에 아파트가 딱 한 채만 거래돼도 그 가격이 그냥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
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뭐 2주 단위, 뭐 한 달 단위 이런 식으로 발표 기간을 늘려버리면 오히려 오해를 살 여지가 커요. 예. 차라리 주간 단위로 발표하되 그게 거래됐던 거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냥 그거를 이제 같이 제시를 해주면 그걸 통계를 해석하는 사람들,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런 좀 가수요라든가 좀 왜곡 현상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10.15 규제 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국토부 고위 인사들의 고가 부동산 소유 현황도 지금 논란이라고요. 아 이게 또 기시감 대자분인데요. 예.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맞습니다. 예.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청와대죠. 청와대 그리고 이제 장관들 뭐 이렇게 고위 관료들 예. 해서 강남 부동산 뭐 여러 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제 기억에 2019년 12월인가 하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네. 노영민 그때 비서실장님이 네네네. 수도권에 2채 갖고 있는 사람 6개월 내 무조건 한 채 팔아라. 예. 네. 근데 지금 이제 뭐 나오는 그런 이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은 그렇게 2채는 눈에 안 띄고요. 네, 똘똘한 한 채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강남 예. 쪽에. 그거를 비난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뭐 서울에 집은 없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 뭐 한 채 강남에 갖고 계신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하도 부동산 시장과 어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방향이 화살이 자연히 그렇게 가게 되는 네네네.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10.15 대책이 워낙 강력한 대책이고 갭 투자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대책이라서 이렇게 여론이 더 들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문제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통화 정책으로도 튀어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금융통화위원회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. 역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동결 이 판단 적절했다고 보십니까? 이제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에 동결할 거라고 분명히 예. 예상을 했고요. 한은의 그동안 금통위를 쭉 뭐 몇 년 동안 보면은 항상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했고, 그래서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. 그걸 핑계로 동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, 예.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기준금리 2.5잖아요. 예. 거기서 한 번 더 내려서 2.25라고. 왜냐하면 지금 2.5까지 내렸는데도 은행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. 주택담보대출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2.25 내린다고 은행 대출금리가 확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했더라도 대출금리에 크게 영향은 못 줬을 거다. 다만 이제 한은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한은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 예. 지금 대부분의 여론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저런데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완전히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휘발유를 예.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한은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받기 싫었던 걸로 생각되고요. 실질적으로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경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FOMC가 열리는데 예.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되고 좀 부언하면 7명 그 금통위원 중에 신성한 의원이 유일하게 혼자서 이제 0.25를 인하하자고 네네네.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. 그분도 분명히 부동산 시장 환율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지금 내수 경기가 확실히 살아났다고는 도저히 볼 수 네네네. 없거든요.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좀 일부적인 거고 전체 경제를 보면은 금리를 0.25 정도 내리는 게 옳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이제 우리 11월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것도 동결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쵸. 뭐 이유는 예.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 저는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게 이제 다음 주라고 보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네.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 APEC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예. 그리고 목요일 날 FOMC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그 세 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. 예를 들어 뭐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3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안 나왔다. 네네네. 3분기에 우리 소비 쿠폰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띄어야 되는데 그렇죠. 많이 뛰지 못하고 주춤했다. 그러면은 11월에 저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나머지 두 건의 결과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. 말씀해 주신 변수 가운데 에이펙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29일이죠.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자, 여기에서 이 관세 협상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.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.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를 보면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예. 뉘앙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김영봉 정책실장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필 요번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습니다. 우리에겐 좀 안 좋은 예, 거죠? 만약에 베센트를 만났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그리고 그 상무부 그 청사를 나오는 걸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예. 뭐 우연히 찍힐 수도 있지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. 네, 그리고 네네네.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타이밍상 다시 미국을 러트닉 상무장관을 볼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아시아 순방에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참모들과 예. 어떤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수요일 날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볼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튀는 사람이잖아요. 네네네. 그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양보를 한다면,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기는 어렵다. 그래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에이펙 이후로 좀 네, 이루어지지 네, 네.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 미국으로 갔던 두 분이 귀국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남았다. 근데 그 쟁점이 뭔지는 밝힐 수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거든요. 미국 측이 요구했던 3,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투자 방식이나 뭐 지급 기간, 액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좀 여전한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3,500억 달러를 미국이 그 숫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예, 트럼프가 누누이 한국 3,500억 달러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뭐 1,000억 달러로 줄였나 이건 절대 불가능하고 다만 이거를 이제 트럼프 임기가 아니고 향후 뭐 8년, 10년, 20년 이렇게 좀 분할 예. 상환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증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 외환보유에서 뭐 1, 200억 달러도 가는 그런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3,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미국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고 불가능합니다. 예, 그렇죠. 그건 예, 아닌 예.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참 말씀하신 내용이 상식적이긴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장관이나 조금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